여기부터 이제 본문 분석 들어갈 거야. 내용 어렵지 않아. 잘 보면 돼. 알았어? 자, 제일 처음에 엄마가 실종되었다. 자, 여기 시작하는 거니까 발단 부분. 소설의 발단전기 위일정 결말 중에 발단이야. 엄마가 실종되었다. 사건이 이 글의 발단, 처음에 시작에 핵심 내용으로 나오면서 시작하는 거야. 엄마는 누구며? 왜 실종됐는지 궁금하지 않아? 뭐 이런 거야. 자, 그러니까 죽어서야 실종되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이다. 야, 되게 궁금증을 유발시키지, 그지? 실종은 원래 살아있을 때 실종당하는 거든. 근데 우리 어머니는, 지민의 어머니는 죽어서야 실종된 사람이야. 이 어머니라고.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이야기해야 돼. 응? 죽어서 실종된다는 거 봐봐. 순서가 뭐냐면 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종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이야기는 결국 죽음 후에 일어난 사건이지. 평범해? 아니요. 전혀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야. 자, 생전에도 살아계실 때도 지민은 엄마가 실종되리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엄마는 너무 찾기 쉬운 사람이었다. 지민은 엄마가 죽기 전 몇 년 동안 다녔던 장소를 한 손에 모두 꼽을 수 있었다. 그러면 어머니가 많이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야. 살아계실 때 갔던 곳 따져봐도 한 손에 꼽을 정도니까 많아야 5군데.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엄마의 어떤 캐릭터는 살아있을 때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엄마가 실종될 리도 없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찾기 쉬운 사람이야. 이유는 한 손에 꼽을 만큼 활동 장소가 적어. 그랬던 엄마가 이제 와서 언제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걸까? 그 시점도 위치도 지금은 알 수 없다. 지민이 엄마를 찾아온 날은 엄마가 이 도서관에 기록된 지 벌써 3년이 지난 후였다. 3년 뒤에, 즉 도서관에 기록된 거 이후에 3년 뒤란 말이야. 그러니까 도서관에 기록됐을 때가 돌아가셨을 때일 거야 아마. 그리고 3년 뒤가 되는 거니까 죽은 다음에 실종됐다는 사건이 바로 이거구나. 자, 일단 읽어보니까 되게 문장이 간결하지, 그지? 간단하단 말이야. 간결한 문장이야. 그러니까 쭉쭉쭉 읽히잖아. 어려운 말도 없고. 알았니? 자, 그러면 도서관에서 관내에서 실종된 게 어머니의 사후에 일어난 일이다. 살면서 처음으로 찾은 도서관이었다. 둥근 지붕과 야트막한 부지, 건물을 둘러싸고 꾸며진 정원과 연못. 우리가 보통 이런 걸 묘사라고 하지, 묘사. 그림 그리듯 자세하게. 여기는 좀 도서관의 외관과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야. 이것을 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기보다는, 자, 그리고 미래 SF라고 얘기했으니까 미래에는 도서관의 어떤 핵심이 바로 이거야. 첨단 기술의 집약체. 최고의 기술들이 다 합쳐져서 도서관에 모여 있는 거야. 집약체를 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오랜 전통을 가진 관광 명소처럼 보이게 했다. 그러니까 여기 지민은 있잖아. 주인공은 자주 도서관에 출입하지 않았고 도서관이 일종의 낯설은 공간이야. 자주 안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받은 인상 있잖아. 인상이 아주 강렬할 수밖에 없는 거지. 오랜 전통을 가진 관광명소래. 관광으로 이름이 높은 곳. 그러니까 유명한 곳이지, 그지? 그렇게 보였다고 얘기한 거야. 그거는 살면서 처음 도서관에 갔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란 말이야. 여기 묘사 여기까지 알았니? 자, 건물에 들어서거나 나오는 사람 중 실제로 책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어쩌면 도서관의 미래의 모습이지. 사람들은 이곳을 도서관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도서관하고 다른 모습일 뿐이야.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게 아니겠지. 도서관이라고 부르는 게 원래 책을 보관하고 대여하고 반납하고 그런 공간이잖아. 아마 그런 부분들이 다른 형태로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겉모습이 달라졌다고 지금하고. 그리고 첨단 기술이 막 집약된 곳으로 바뀌었다 그런 얘기. 한때 도서관이라고 불렸던 장소 중 일부는 박물관이 되었고, 자 그럼 역할 분담하는 거야. 도서관이라고 불렸던 도서관은 이렇게 박물관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럴 가치가 없는 부분은 대부분 전산화됐대. 그럴 가치가 없다고. 그러니까 박물관은 뭔가 보관하고 전시하고 의미 있는 물건들을 소장하고 있잖아. 근데 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 다 대부분 데이터화 전산화 시켰다고. 원래 한때 도서관이라고 불렸던 이곳에서 하는 일은 뭐라고? 책을 대여하고 대출하고 반납하고 이런 일들이 전통적인 도서관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따진다면 구식 도서관 정도 하고, 지금 여기에 도서관은 신식 도서관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지금의 도서관은 다른 개념이다. 이곳에서 있는 건 책도 논문도 그 비슷한 자료가 아니다. 기존에 구식 도서관이 했던 거 전혀 하지 않고 있고요. 이제 도서관엔 끝없이 늘어섰던 책장 대신에 층층이 쌓인 마인드 접속기가 자리 잡고 있다. 마인드 접속기. 이게 완전히 구식 도서관과 다른 점이야. 마인드 접속기. 그러면 도서관의 책장을 대체한 거지. 얘를 대신해서 마인드 접속기가 나왔다는 거야.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대체라고 하는 거야. 대체. 하나 대신에 얘가 없어지고 얘가 하는 걸 그대로 다 받은 게 대체한 거야. 알았니? 자, 제목이 그렇지. 마인드 접속기. 그럼 말 그대로 하면 마음을 접속하는 기계라는 얘기네. 그지? 그럼 마음을 읽는다는 얘기잖아. 내가 원하는 걸 해준다는 얘기잖아. 자, 사람들은 추모를 위해 도서관에 찾아온다. 거의 무슨 뜻이야? 추모니까. 지금 말하면 무슨 납골당 같은 그런 의미야. 자, 도서관이 이런 역할을 한단 말이야. 역할의 변화. 역할이 변했어. 어떻게 변했다고? 과거에 구식 도서관이 하던 역할 그런 거 안 하고요. 마인드 접속기를 통해서 추모의 공간으로 바뀌었다고. 추모의 공간은 점점 죽음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장소로 변해왔다. 추모의 공간, 점점 죽음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장소. 이 틀렸잖아. 뭐가 틀렸어? 추모는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은 마음을 달래는 게 추모야. 그런데 점점 변해왔대. 거리가 멀게. 왜 그럴까? 잘 생각해봐. 추모하는 대상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었는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거나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점점 추모하고 거리가 멀지. 마치 진짜 살아있는 것 같으니까. 자, 도시 외곽의 거대한 면적을 차지했던 추모공원에서 캐비넷에 유골함을 수납했던 봉안당 추모공원에서 봉안당 다시 도서관에서 뭐가 나오나 볼까? 드나드는 이들 중에 헌화하기에 꽃을 가져오는 사람은 없다. 대신 도서관에서는 마인드를 건넬 수 있는 데이터를 판다. 꽃이랑 음식, 생전에 고인이 좋아했던 물건들을 모방하는 데이터 조각들이다. 완전히 달라졌지, 그지? 자, 그럼 생각해봐. 옛날 구식 도서관은 책을 대여하고 대출하고 그 다음에 반납하고 이런 걸 했었지, 그지? 근데 여기 지금 도서관은 그런 거 안 하고 있다 그랬어, 그지? 추모의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어떤 식으로 추모하냐면, 원래 우리는 현재 추모공원에 가서 납골당, 봉안당, 유골함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서 보고 만지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러잖아. 이런 방식이 아니고 도서관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딱 와가지고 이건 옛날에 추모할 때 쓰는 거야. 이런 건 다 필요 없어. 꽃도 필요 없고요. 음식도 필요 없고 생전에 좋아했던 물건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런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 조각들만 있으면 돼. 데이터를 그래서 파는 거야.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데이터가 꽃이고, 이 데이터가 음식이고, 이 데이터가 생전에 고인 좋아하던 물건들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야. 알았니? 그러니까 데이터를 사면 과거에 꽃, 음식 이런 물건들을 사는 거랑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안 사도 된다고. 데이터만 사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도서관이 추모장으로 바뀌었다. 이거 뭐라고? 도서관이 과거에 구식 도서관이 하던 일을 전혀 안 하고요. 추모의 장으로 바뀌었다. 이게 핵심이야. 방식도 실제 물건이 아니라 데이터를 사면 돼. 데이터를 갖고 할 수 있다. 알겠지?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볼까? 사후 마인드 업로딩이 보편화된 것. 자, 돌아가신 다음에 마인드를 업로딩하는 것이 일반화됐대. 누구나 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고. 그게 수십 년 전의 일이래. 그러면 완전히 일상화되고 편리하게 마인드 업로딩이 가능하게 됐다는 얘기지. 처음에 사람들은 영혼이 데이터로 이식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 자, 처음에 사람들이 마인드 업로딩이 뭐냐면 영혼이 데이터로 이식되는 것 이렇게 생각했어. 육체는 죽어도 정신은 영원히 살아남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어. 이렇게 아까 선생님이 했던 생각해봐. SF 소설적인 얘기잖아. 정신이 영원히 살아나게 될 걸 기대한대. 그게 데이터로 이식되고 마인드 업로딩으로 보편화되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하지만 곧 이식된 데이터는 고유의 자아와 의식을 가지지 않는다는 반론이 쏟아졌다. 자, 그럼 선생님 봐봐. 뭐냐면 고유의 자아,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 이식. 여기 지금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고. 그 데이터 이식을 통해서 그분을 추모하는 거야. 그렇다면 여기서는 영혼이 데이터로 이식된다. 영혼이 데이터로 이식된다 그랬어. 이식이 뭐야? 거기 머릿속에 심어지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원래 고유의 자아라고 한 거야. 이게 고유의 영혼이라고 할게. 그러면 데이터 이식을 통한 영혼은 뭘까? 이건 모방이지, 그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 영혼을 이식하는 게 영혼이 살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봐. 여기 위에 고유의 자아가 갖고 있던 영혼이 있지. 얘하고 지금 데이터로 이식하는 영혼하고 동일하냐? 아니라고. 동일하지 않다고. 그런 반론이 막 쏟아져 나왔다고. 그거는 데이터 이식하는 거지 실제 고유의 자아의 영혼하고는 같지 않아 라고 반론이 나왔다고. 자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실험이 마인드들을 대상으로 수없이 행해졌다. 자아의 존재 여부 확인. 진짜 영혼, 데이터 이식한 영혼이 진짜 영혼하고 영혼 맞는지를 계속해서 수없이 실험했단 말이야. 오랜 논란 끝에 학계에서는 마인드들이 단지 생전의 망자들을 그럴싸하게 재현할 뿐이라는 의견이 모아졌어. 결국 데이터 이식의 마인드는 그냥 흉내낸 거야. 모방한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결론이 그렇게 난 거야. 외부 자극에 반응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지 과학의 기억에 근거하여 죽은 사람의 반응을 가짜로 보여줄 뿐이라는 의미다.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의 얘기를 들어보면 위에서 말한 마인드 업로딩이라는 건 실제로 자아의 존재 여부가 확인되는 실험을 통해서
저 그냥 재현해낼 뿐, 외부 자극의 반응일 뿐, 단지 그냥 과거의 기억에 근거하여 죽은 사람의 반응을 가짜로 상상해갖고 보여주는 것뿐이라고 그런 의미로 결론을 내렸다고. 그러면 저건 진짜가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고유의 영혼, 이거는 데이터, 과학 기술로 완벽하게 동일하게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게 여기까지라고. 알겠니?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자, 그래도 마인드를 살아있는 사람처럼 대하는 이들이 많았다. 일단은 진짜라고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야. 아빠는 지금 이곳에 없지만 도서관에 가면 언제든지 아빠를 볼 수 있어. 추모가 돌아가셨는데도 추모가 변했다고. 그 말이 아까 선생님이 이거야. 지금 이곳에는 없지만 도서관에 가면 언제든지 아빠를 볼 수 있어. 그러면 이거를 볼 수 없을 때하고 완전히 다르지, 그지? 볼 수 있으니까 죽었는데도 죽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렇게 활짝 웃으며 말하는 어린아이가 다큐멘터리에 나왔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어린아이가 다큐멘터리에서 하는 걸 이야기한 거야. 아빠는 지금 돌아가셨어요. 지금 여기 없지만, 현실에 없지만 언제든지 도서관에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아빠를 볼 수 있어요. 짧은 광고 영상에서는 한 여자가 사별한 남편과 마인드 접속기를 통해 감동적인 재회를 하는 장면이 나왔다. 마인드 접속기. 이해됐지? 자, 학계에서는 마인드를 어떻게 정의하든 마인드 도서관은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놓았다. 자, 마인드 도서관은 삶과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인드에 대한 정의를 정의하든 어떻게 정의하든. 자, 어떻게 정의했어 위에서? 이렇게 정의했잖아. 그냥 단순히 재현하고 보여줄 뿐. 진짜 아니라 가짜라고. 이렇게 정의했어. 근데 사람들은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 죽음은 끝이 아니다. 언제든지 마인드 접속기를 통해서 죽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저게 가짜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죽으면 이별하는 게 아니다. 추모의 마음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을 때처럼 만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지. 위에서 그냥 가짜로 재현한 거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결론 내린 사람 말고 보통 사람들은 실제로 만나는 것 같은데 인정했단 말이야. 자, 여전히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상실감은 달라졌다. 어떻게 달랐지? 상실감이 옛날에는 한번 돌아가시면 그분을 볼 수 없으니까 상실감이 어마어마했는데 지금은 마인드 접속기를 통해서 다시 만나니까 상실감이 많이 줄었죠. 거의 없다고 봐야지. 타인의 죽음이 우리에게 남기는 질문. 이를테면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말해 주었을까요? 살아있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분명 기뻐해 줄 텐데 같은 질문의 답을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게 되었어. 그러니까 살아있었다면 이 질문 자체가, 가정 자체가 무의미하게 됐다는 얘기야. 왜? 살아있지 않지만 살아있는 거하고 동일하게 그를 만날 수 있으니까. 이해됐지? 자, 그럼 여기까지 지금 했어.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사후 돌아가신 다음에 여기 지금 마인드 업로딩 하고 있잖아. 업로딩을 통해서 어떻게 달렸다고? 생각이 바뀌었다. 생각의 변화. 뭐에 대한 생각 변화? 삶과 죽음에 대한, 특히 죽음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났다고. 이게 없었으면 죽으면 끝, 못 만나, 그립다, 이렇게 되겠지만 마인드 접속기를 통해서 다시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죽으면 이별이고 못 보는 게 아니네. 거기서 더 얼마든지 소통하고 대화하고 살아있을 때랑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 그 생각이 바뀌었지. 죽는 거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야. 죽었다고 해서 상실감, 잃어버린 뭔가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졌다. 그런 얘기. 자, 그러면 이제 지민이 주인공으로 와야지. 3년 전에 죽은 엄마는 이 도서관에서 기록되었다. 엄마의 사망 소식 이후에 지민이는 우편으로 받은 수십 장의 마인드 설명서에 따르면 이랬다. 자, 마인드 설명서 봤어. 하지만 지민은 한 번도 도서관을 찾지 않았다. 죽은 엄마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도,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 이러니까 처음에 선생님이 그랬잖아. 지민이 아기를 낳는데 모성애가 없죠. 모성애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모성애만 없는 게 아니야. 엄마에 대한 사랑도 없는 거야. 모성애는 자기 자식한테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게 모성애야. 모성애가 없어서 이상하다. 그런데 엄마에 대한 사랑도 없어. 여기서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지. 만약 엄마가 이렇게 허탈하게 사라져 버릴 줄 알았더라면 늦기 전에 이것을 찾았을 텐데. 여기서 엄마가 이렇게 허탈하게 사라져 버렸다는 얘기는 실종이 아니고 엄마에 대한 사랑, 엄마에 대한 관심, 엄마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사랑도 없고 그리움도 없고 그렇다면 이걸 내가 알았다면 말이야. 왔을 텐데 여기 이 도서관에 와서 이것을 찾아와가지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사랑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복하려고 노력했을 텐데 집에 오는 길에 도서관 내 분실, 마인드 업로딩 분실, 태그 실종, 온갖 키워드를 넣어가며 검색해 보았지만 도통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없었다. 자, 이게 검색어야. 도서관 내 분실, 마인드 업로딩 분실, 태그 실종,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 해결의 키워드로 입력했단 말이야. 데이터가 지워진 거냐고 물으니 그것도 아니라고 하고 도서관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을 텐데 검색이 안 된다는 말뿐이야. 자, 이제 실종, 관내 실종. 이해됐지, 그지? 실종은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거야, 알았니? 분명히 어디 존재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어머니의 마인드도 마찬가지야. 이 도서관 안에 있는데 검색이 안 돼. 찾을 수가 없어. 자, 하지만 그건 애초에 엄마 이름이나 인적 사항 중에 무엇 하나라도 제대로 기록되어 있었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 아닌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전제가 뭐냐면 엄마 이름 제대로 적고 엄마 인적 사항 중에서 제대로 기록했다면 당연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 그러면 문제는 뭘까? 엄마 이름이나 인적 사항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겠지, 그지? 사서는 당장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다며 내일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지민은 도서관 측의 착오였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자, 그래서 도서관에서 엄마의 마인드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 자, 그랬을 때 지민의 생각은 이거 도서관이 제대로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지민은 마인드를 찾으려는 마음이 간절하지. 자, 자초지종을 들어준 준호 역시 표정이 어둡다. 자초지종 처음부터 끝까지란 얘기고 이 내막은 도서관에 가서 엄마의 마인드를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다. 이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다고. 자초지종 처음부터 끝까지. 준호 역시 표정이 어두웠다. 자, 여기선 지민의 남편이 누구냐면 준호야, 준호. 그러니까 둘은 부부겠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장모님이야, 장모님. 장모님의 마인드가 없다는 얘기야. 자, 내용이 여기서 싹 바뀌지. 어떻게 바뀌냐면 마인드 분실하고 집에 와가지고 남편하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장소, 공간이 바뀌었으니까 내용도 딱 다른 내용으로 바뀌는 거지. 방법이 있겠지. 찾을 방법이 있겠지. 일단 천천히 알아보자.
걱정 어린 준호의 시선이 지민을 향했다. 남편이니까 아내의 걱정을 뭐 이렇게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야. 한창 중요할 시기인데 한창 아직 아기를 안 낳았구나. 한창 임신이야, 임신. 아기를 가졌다. 됐어? 임신 초기. 잘못하면 유산하니까. 이런 일로 어머니의 마인드 실종 사건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니까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방법이 있겠지. 남편의 위로. 그래서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어. 이유는 임신 초기 스트레스, 아기 걱정이 그런 거야. 저녁을 준비해서 내오겠다는 준호의 뒤를 지나서 욕실로 향했다. 욕실로 간 거야. 몸을 대강 씻고 방 안으로 들어서자 유리창에 병원에서 보낸 알림 하나가 떠 있었다. 이거 우리 저기 SF 영화에 보면 유리에 막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안 그렇지만 유리창도 이제 미래에는 이제 모니터가 되는 거지, 그지? 여기 딱 떠 있는 거야. 자, 임신 초기의 주의사항을 재차 강조하는 안내 메시지였다. 그래서 미래의 모습은 이렇단 말이에요. 유리창에 알림 메시지가 뜨는 거야. 임신 8주는 위험한 시기다. 자연 유산 대부분이 이 무렵에 일어나므로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겹게 들었대. 과장. 이 시기에 복용할 수 있는 약도 별로 없는 데다가 놀라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사소한 일도 모두 유산이나 태아 발달의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전달받은 거야. 아직 인간의 형상은커녕 제대로 된 신경체계조차 구축하지 못한 세포가 어떤 살아있는 인간보다도 강한 존재감을 지니는 셈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민과 준호 아니면 아기를 가진 아기 엄마들한테는 아이의 존재가 강한 존재감이지, 그지? 그런데 얘는 지금 아기도 아니야. 그냥 세포야, 세포. 세포인데도 이런 강한 존재감을 가진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신경 쓰이게 하고 조심해서 생활해야 된다. 아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강한 존재감이 바로 의식하게 만든다, 그런 뜻이지. 중간 부분 줄거리. 다른 임산부들과 달리 지민은 아이에 대한 설렘, 기대감, 아까 이런 게 이제 모성애랑 비슷한 거야. 느끼지 못했다. 자, 아까 남편이 얘기했을 때 고개를 끄덕인 건 모성애라기보다는 아이에 대한 걱정이고요. 여기는 설레임과 기대감. 그 다음에 자신이 건강한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 생각한 지민은 엄마의 마인드를 떠올리고, 그렇게 해서 지민은 도서관에 갔다가 엄마의 마인드가 분실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다. 자, 선생님이 그걸 안 했는데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알았니?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문제는 이런 부분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작가가 지민이 도서관에 갔다 오고 어떤 일이 있었고 다 얘기해 주잖아, 지금. 그런데 위에 보면 지민이 있잖아. 남편하고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있지. 그런 것도 대화를 통해서 하잖아. 그래서 전체가 전지적 작가 시점이 아니고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제한적이라 그래.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 전부 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 아니고 일부분은 아니다 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전달해 주는 게 바로 작가가 해주는 거고, 전지적 시점에서 해주는 거야. 이거 봐, 소식을 듣게 된 것이다. 이거 봐, 알려주잖아. 이런 부분들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근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야. 가족 중에 누군가가 엄마를 검색할 수 있는 인덱스를 고의로 삭제했을 것이라는 도서관 사서의 말은 지민은 동생을 만나서 그 사실을 유민을 만나가지고 지민은 엄마가 지민을 출산한 이후에 심한 산후 우울증을 겪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된다. 자, 여기서 어머니의 마인드가 삭제되었다.
찾을 수가 없다, 실종되었다라고 관내 분실, 실종. 이거는 이 이유가 합법적인 의심이라고 알았니? 그래서 동생을 만나가지고 지민은 엄마가 옛날에 자기를 낳고 나서 심한 산후 우울증을 겪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된단 말이야. 자, 지민과의 관계를 완전히 돌이킬 수 없게 된 것은 어느 시점부터일까? 지민은 엄마의 집착이 싫었고 자신을 소유물처럼 통제하는 것이 지긋지긋했다. 엄마의 병이 원인이었는지 아니면 틀어진 두 사람의 관계가 엄마를 더 약하게 만들었는지 무엇이 먼저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자, 엄마의 병의 원인 때문에 아닌지 아니면 두 사람의 관계가 엄마가 더 약하게 만들어진 건지. 자, 엄마의 집착이 싫었기 때문에 그래서 명확하지 않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은하하고 지민하고 어느 날부터 서로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야. 서로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은하는 누굴 말하는 거냐면 엄마의 이름이야. 엄마가 은하다. 알았니? 그거 봐봐. 엄마와 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1인칭 주인공이면 이렇게 썼잖아. 은하. 엄마 이름이 은하다. 은하와 지민은 어느 날부터 서로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자, 선생님이 아까 여기서 이걸 빠뜨렸다는 게 생각났어. 이게 이제 여기가 전개야. 그러니까 발단 다음에 전개 여기로 이어지는 거야. 알았어? 전개. 자, 그래서 은하란 엄마 이름이 은하니까 은하와 첫째 딸인 지민은 이렇게 해서 서로의 어떤 충돌이 일어난 거야. 엄마가 무너진 계기는 산후 우울증이라고 앞에서 나왔는데 산후 우울증이었다는 점에서 지민 자신에게는 일종의 원죄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한 적도 있다. 자기가 아니었으면 자기를 낳다가 지민 자신, 어머니가 나를 낳다가 우울증이 걸렸어. 그렇다면 일종의 원죄라고 그랬으니까 이 엄마의 산후 우울증의 원인 첫 번째는 나 자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대.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거나 스스로에 대해서 자책한다. 죄책감을 가졌다. 이런 적도 있다. 여기가 나온 부분이 그런 부분이야. 그러니 엄마에 대한 원죄, 죄책감, 자책감. 자식을 낳지 않았다면 엄마는 자신의 삶을 멀쩡하게 살지 않았을까 하는 죄책감. 아예 나왔구나. 딸인 자신이 그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었다는 생각이 지민 안에서 상충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죄책감. 자기 때문에 엄마가 산후 우울증에 걸렸어. 이거는 죄책감이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그런 대우를 받게 되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상충, 서로 충돌한다. 그런 얘기야. 죄책감은 미안한 마음인데 이거는 또 엄마에 대한 부당함을 얘기하는 거야. 두 개는 충돌이라고. 알았어? 엄마에 대한 미안함, 죄책감, 그리고 엄마가 그랬다는 거, 자기한테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음. 두 가지 감정이 충돌했다. 동시에 가졌다라는 얘기야. 미워했었지. 그런데 이제 더 원망해서 얻을 것도 없잖아. 그러면 자, 미워했겠지. 그런데 이제는 더 원망해서 얻을 것도 없잖아. 이미 낳았잖아. 아기를. 지민이를 낳았잖아. 알았니? 자, 그래서 미워했겠지. 그런데 이제 더 원망을 얻을 것도 없지. 이거는 이제 지민이 유민한테 하는 말이다. 알았니? 동생한테. 지민이 확신 없는 태도로 말했다. 뭐 어차피 그러면 아기를 낳았다가 없애는 거야? 그러면 말이 안 되니까. 낳았으니까 어쩔 수 없지. 지민과 유민 사이에 침묵이 자리 잡았다. 지민은 얼음이 다 녹아 묽어진 홍차를 마시면서 생전에 엄마를 생각했다. 지민이 엄마를 싫어했다는 유민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민이가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 뭐 이런 것 때문에 엄마를 싫어했을 가능성이 크다. 자, 지민이
지민이 엄마를 싫어했다. 이게 유민이 얘기한 거야. 언니는 엄마를 싫어했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야. 지민에게는 엄마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대개의 기억은 멍하니 상념에 잠겨있던 엄마의 뒷모습이야. 자, 무슨 생각을 깊이 하는지 엄마는 멍하니 상념에 잠겨있던 뒷모습. 그게 바로 엄마에 대한 기억 전부란 말이야. 그래도 어떤 기억은 유독 선명하게 떠오른다. 자, 유독 선명하게 떠오르는 기억 볼게. 그날 문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넘어진 보조 탁자. 전등이 침대 위로 쓰러져 있고 알약들이 흩어져 있었다. 자,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엄마가 지금 심리적으로 불안하지. 그래서 이게 행동으로 나온 거야, 불안한 행동. 다 그러면 결국은 보조 탁자는 걷어찼는지 넘어져 있고요. 전등은 침대 위에 쓰러져 있고요. 알약들은 흩어져 있어. 그러면 지금 난장판이 된 거잖아. 아까 이건 엄마야, 엄마의 심적 불안. 이게 아주 유독 또렷하게 기억난다고. 아까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민을 보고는 엄마가 소리를 질렀다. 그때 일이야, 그때 일. 자, 그때 일. 자, 여기 지금 볼까? 선생님이 잠깐 해야 되는 아까 했던 얘기를 좀 보충해서 얘기해 줄게. 시점에 대한 얘기인데, 자, 보세요. 작가가 있고요, 작가 김초엽이라는 작가야. 서술자가 나와, 서술자. 나레이터, 서술자.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지.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서 전지적 서술자가 나온다고. 그런데 지민도 나오고요. 엄마 얘기하는 거야, 지금. 됐지? 아빠 얘기도 할 거야. 이해됐어? 이러니까 여기까지는 전지적 시점이 맞는데 요건 아니란 말이에요, 요거는. 그래서 제한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얘기한 거고, 작품 밖의 서술자가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야.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야. 그런데 문제는 전부 다가 아니라 얘가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면 지민이 얘 시점에서 등장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엄마 아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민의 감정도 여기에 플러스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한된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이어서 가자. 자, 엄마가 이제 소리를 꽤 질렀단 말이야. 뭐라고 소리 질렀나 볼까? 지민한테. 자, 송씨였네. 너도 이제 네 아빠처럼 나를 무시하는 거니? 아마 엄마는 우울증 때문인지는 몰라도 자기 남편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알았니? 전화는 왜 안 받아? 라고 얘기했어. 엄마가 있잖아. 지민이한테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은 거야. 물론 아빠한테 전화 걸었을 때 안 받은 것 때문에 지민이 너도 아빠를 닮아가는 거니? 라고 했는데 이 지금 산후 우울증이라고 그랬잖아. 이 산후 우울증에 걸린 지민이 엄마는 가족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가족에 대한 집착이 뭔지 알지? 탁 달라붙었단 말이야, 거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전화 안 받는 게 아니고, 전화를 안 받는 이유가 자기를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지민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자신을 무시한다라는 어떤 잘못된 생각, 이게 산후 우울증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니? 지민은 뭐라고 말해야 엄마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다. 지민은 그냥 친구들하고 있다가 늦게 들어왔을 뿐이에요. 뿐이에요가 아니라 뿐이다. 그럼 이거는 지금 자신이 전화를 못 받은 정당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야. 정당한 이유. 그리고 그 이유는 특별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한 거다. 이해됐지, 그지? 일상적으로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다 보면 전화 온 것도 모르고 못 받을 수 있잖아. 그것뿐이라고. 거기에 무슨 엄마를 무시한다든지 이런 그런 건 전혀 1%도 없다 라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밤 9시가 조금 넘는 시각이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지적하더라도 신경질적인 비난만이 돌아올 것이다. 자신의 잘못이 있다면 단지 엄마의 전화를 받지 않은, 이건 팩트. 이건 잘못이라면 잘못이야. 누구한테 전화 왔는데 안 받은 거. 지민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 만약에 이거를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돌아오는 건 신경질적인 비난 혹은 이런 것만 엄마한테서 나올 거니까 어쩔 수 없었다. 전화를 받으면 엄마가 소리를 질렀을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 전화를 안 받으면 이렇게 무시한다고 나를 꾸짖고 있지. 그치?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단 말이야. 받으면 이렇고 안 받으면 이렇고. 자, 지민은 다시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꼈다. 어떻게 그놈의 유전자, 그놈, 여기서는 아빠를 얘기하는 거지. 그놈의 유전자, 어딜 가지 않니? 아빠를 꼭 닮았다. 나는 이렇게 엄마 노릇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새끼라는 녀석들은 어떻게 제 아비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나를 무시하고 내 전화를 안 받아 라고 얘기한 거. 점점점의 내용이 그거야. 지민은 내던지고 싶은 마음을 누르며, 자, 이제 지민도 참다가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을 있었지만 억누르면서, 엄마 왜 집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어? 제발 입원했으면 좋겠는데 입원 안 하겠다고 고집 부렸던 건 엄마잖아. 이게 무슨 엄마 노릇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자, 너네가 듣기에 어때? 좀 그렇지. 뭐가 그래? 지민의 생각을 좀 생각해봐. 지민이 생각하는 엄마 노릇을 한번 볼까? 자, 엄마 노릇은 뭐 다정하게 딸을 이해하고 뭐 이런 것도 다 되겠지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최소한 딸한테 저렇게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이는 건 엄마 노릇이라고 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뜻이야. 최소한 딸한테 저렇게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만 보더라도 엄마 노릇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엄마는 흔들리던 시선을 지민에게 향했다. 자, 전화 안 받은 이유가 뭐라고? 받으면 너 어디야? 언제 들어와? 몇 시에 들어와? 왜 안 들어와?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 집착과 통제. 그럼 숨 막힐 것 같아. 그래서 안 받은 거야. 그래서 안 받은 결과가 어떻게 됐어? 지금 집에 들어왔더니 자기를 무시한다. 신경질적인 태도로 자기를 비난하고 있는 거지. 그지? 엄마가. 지금 결과는 그거야. 두 가지. 알았어? 그리고 입원하라고 했다는 거. 그게 좀 가혹할 수 있는데, 지민의 입장에서는 이럴 바에는, 우울할 바에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바에는 우울해서 우울함을 치료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입원의 의미를 얘기한 거야. 난 엄마가 해주는 밥이나 빨래 설거지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떨어져 있고 싶어.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 얼마나 서로 간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겠지, 그지? 빈정거린 지민 앞에서 엄마의 표정이 변했다. 엄마가 그렇게 상처받는 표정을 지을 때마다 지민은 통증, 아픔 같은 슬픔을 느꼈다. 그럼 생각해봐. 원래는 엄마가 그렇게 상처받는 표정을 보면 어떻게? 실제로 진짜 미웠어. 진짜 미운 게 사실이라면 지민은 통쾌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슬픔을 느끼면 안 된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이 병원에 입원해야지. 엄마가 이런 거 해주는 거 다 필요 없어. 떨어져 있고 싶어. 이런 가혹한 말을 했단 말이야. 이 가혹한 말을 한 거는 본심이 아니란 얘기지. 이해됐냐? 그렇게 그 상황에서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을 엄마한테 전달했잖아. 그리고 그 감정은 슬픔이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엄마는 언제나 스스로 피해자로 만들었다. 그럴 거면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지 말지. 아빠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지나 말지. 우리가 1시간만 전화를 받지 않아도 비명을 지르는 대신 그냥 떨어져 살지. 그러면 엄마가 했다는 거 한번 볼까? 자, 엄마는
우리에게 소리를 질렀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아빠에게 저주의 말을 퍼부었어. 그 다음에 1시간만 전화 안 받으면 비명을 지르는 액션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지민 입장에선 그러려면 그냥 떨어져 사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멀쩡할 때는 사랑한다는 말을 했다가도 돌아서는 순간 너 때문에 인생을 망쳤어. 이렇게 악담을 하고 있는 거야. 서로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일찍부터 서로를 체념하고 살았더라면, 없는 존재인 것처럼, 아예 가족이 아닌 것처럼 더 편했을 텐데 어디부터 잘못되어 버린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충돌하고 서로 상처 주고 이런 것들이 일상화됐단 말이야. 그러면 차라리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게 더 편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갔다고.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알 수가 없었다. 엄마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왜 몰라주는 거니?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엄마한테는 나 말고 아무것도 없어. 난 너무 힘들어. 엄마한테는 나 말고 아무것도 없어. 난 너무 힘들어. 이럴 바에는 그 엄마 노릇 좀 그만하면 안 돼? 자, 여기 나 말고는 지민이고 엄마가 너무 집착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그지? 여기서 엄마 노릇은 빨래하고 밥하고 이런 일상적인 엄마 노릇이 아니고 집착하고 소리 지르고 뭐 아무튼 이런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거야. 엄마의 표정을 마주보면 무너질 것 같았다. 지민은 엄마와 자신 사이에 남아있던 약한 끈, 뭐 약한 끈이 아닌데 약한 끈이라고 얘기했네. 이거는 모녀잖아, 모녀. 잘라내고 싶다는 충동. 모녀는 잘라낼 수 있는 게 아닌데, 아무튼 이 약한 끈, 이게 모녀 관계가 너무 소원해졌다, 멀어졌다, 그런 뜻으로 약하다고 얘기한 거야. 그것마저 잘라내고 싶은 거야. 그 대화는 지민이 기억하는 엄마의 마지막 대화였어. 기억에.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결국 병원에 들어갔고 지민은 대학을 도중에 그만두고 한국을 떠났다. 그러면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 거네. 그지? 지민의 입을 통해서 과거 회상 얘기를 한 거야. 지민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자 유미는 손가락으로 톡톡 책상을 쳐서 그녀의 시선을 끌었다. 그러니까 유민이 언니한테 톡톡, 누나도 참 이상하다. 난 그냥 잊으려고 야 지금 선생님 잘 몰라. 유민이 남자네, 남동생이네. 나는 여자 이름이라서 여자인 줄 알았어. 미안해. 내가 이거 미리 안 봐가지고. 누나도 참 이상해. 남동생이네. 뭐 여동생이고 남동생이고 뭐. 자, 지민은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다. 엄마의 쓸쓸한 표정이 계속 기억 속에서 반복 재송되었다. 자, 마지막 장면 볼까? 마지막 장면이 뭐야? 여기 있잖아. 여기 봐봐. 엄마의 쓸쓸한 표정. 이건 아마 지민은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는데 마지막에 얼굴, 엄마의 표정이 굉장히 쓸쓸함이 묻어나는 얼굴이었던 것 같아. 기억 속에서 반복 재생되고 동시에 지민은 뱃속에서 심장이 뛰고 있을 아이를 생각했어. 자, 그러면 뱃속에서 심장이 뛰고 있을 아이. 얘하고 지민은 어떤 관계야? 부모 자식 관계잖아. 그지? 그러면 엄마랑 지민도 같은 거야. 알았니?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지. 알았니?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 지민이 표정이 어두워지자 과거 회상하고 있었잖아. 더 어두운 표정, 더 심각해질까봐 책상을 톡톡 친 거야. 그러면 지민의 과거 회상에서 다시 동생 유민과의 대화로 돌아오는 장치가 바로 톡톡 책상을 두드린 거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지민이 과거의 생각에 너무 몰입해 있으니까 동생 유민이 그만 생각해 해서 정신 차리게 한 거라고. 알았어? 그러니까 현실로 돌아왔다. 과거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장면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지? 누나도 참 이상하다. 난 그냥 잊으려고 할 것 같은데 잊으려고 할 것 같은데
동생 생각이야.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자, 유미는 그냥 잊어버리라고 하는 거야 지금 누나한테. 자, 일단 엄마와 지민 관계, 지민과 뱃속의 아이 관계. 아직 지민이 어떤 애틋함도 느끼지 않지만 아까 얘기했던 모성애를 느끼지 못하는데 언젠가는 사랑해야 하는 한 아이를 엄마는 지민을 사랑했던 것이 맞을까? 그러니까 봐봐. 자기가 생각했을 때 사랑해야 된다. 아이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과거의 엄마의 관련된 기억이나 추억을 따져보면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야. 엄마는 지민을 사랑했던 것이 맞을까? 그리고 맞다면 그게 사랑일까? 사랑할 수 없는 관계를 사랑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엄마와 지민은 더 불행해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야. 원래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건 이건 본능이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야. 그런데 여기 지금 읽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관계를 사랑할 수 있다고 믿었어. 사랑은 믿음이 아니야. 이해되냐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관계니까 사랑할 수 있다. 사랑이 없는데 사랑을 만들고 사랑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었어. 그러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지. 그러니까 둘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불행해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한 거야. 그렇다면 이제 엄마의 마인드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인지 몰랐다.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엄마의 마인드를 지금 분실했거든. 분실, 현재 상태. 근데 만약에 이것을 찾았어. 근데 엄마의 마인드는 이거야. 그냥 너랑 나랑 모녀니까 엄마와 딸이잖아. 사랑해야지. 마치 사랑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그렇게 믿어라고 하는 엄마의 마인드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 찾아도 의미가 없거든. 알았니? 그래서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이 바로 그거야. 진짜 본능적이고 진짜 사랑이 아니고 엄마하고 딸 관계니까 충분히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믿은 마음으로 사랑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찾아도 엄마의 마인드를 찾아도 이거는 해결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야.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엄마의 분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지민을 당혹스럽게 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니까 생각해봐. 엄마의 마인드, 모녀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 마인드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그랬잖아. 근데 뭐라 그랬냐면 얘가 엄마의 분실이 생각보다 더 훨씬 지민이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잖아. 봅시다. 팀장은 지민을 불러 업무 분장이 끝났다고 통보했다. 업무 분장. 자, 잠깐만. 여기까지 설명했으니까 여기에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발단 전개까지 설명한 거야. 알았어? 자, 그러면 위에서 내용을 잠깐 확인해 볼게. 왜냐면 중간중간에 본문하느라고 이야기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볼게. 자, 관내 분실의 의미는 아까도 설명했고요. 도서관에 존재해야 되지만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분실이다. 만약에 이름이라든지 그 내용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얘기한 거고, 또 하나는 분실한 이유를 보니까 혹시 원래는 있지만 지워진 건 아닐까? 즉 인덱스가 지워져서 찾을 수 없는 건 아닐까? 라고 추측도 해봤어. 알았니? 근데 여기서는 지금 말한 부분 있잖아. 없는 게 아니고 인덱스가 지워져서 있긴 있는데 찾을 수 없다는 거야. 이게 핵심이야. 내용상으로는 있어. 엄마의 마인드. 그리고 오늘 전개 끝부분에 나온 얘기는 그거야. 엄마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일반적인 모성애가 아니었다면
찾아도 소용없는 거라는 뜻을 이야기한 거지, 그지? 자, 여기 지금 과학 용어들도 많이 나왔으니까 잘 알아도, 자, 특별히 더 설명할 건 없네, 알았니? 그리고 여기 지금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그냥 잊어버리라고 했어. 미워했지. 이제 더 원망해서 얻을 것도 없잖아. 이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야.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원망할 대상은 사라졌지. 원망할 필요가 없잖아.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 또 싸울 일도 없지. 갈등의 이유도 없지. 그러니까 원망할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원망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뜻이야. 알았어? 지민이 엄마를 원망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일단 원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야. 두 번째, 돌아가셨어. 더 이상 그 갈등이 일어난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지금까지 일어난 갈등을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원망해봤자 소용없다. 이게 두 가지 이유라는 거야. 자, 오늘은 여기서 발단 전개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